자, 그 다음 뭘 해보느냐. 그 다음 12.7 챕터입니다. 적외선 스펙트럼 해석. 자, 12-7. 우리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되겠죠. 실험을 통해서 어떤 유기분자에 대해 IR 스펙트럼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그 해석이 익숙하다면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실험 대상인 분자의 구조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IR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주는 어떤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414페이지에 그림 12-21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 12-21에 앞으로 우리가 그 해야 될 IR 스펙트럼 해석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토대로, 이 그림을 토대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그래프에 나오는 정보들이 중요하니까 같이 따라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래프를 눈여겨 보시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12-21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축은 뭐예요? 바로 파수죠. 웨이브 넘버. 그래서 IR 그 영역은 적외선 영역은 웨이브 넘버로 치자면 4000에서 400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저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은 뭐냐면은 바로 투과율이라고 했죠. 원래 말로는 트랜스미턴스, 우리말로는 투과율로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해석하면 투과율, 위에서부터 해석하면 흡수율이 된다고 했죠. 자, 이 IR 스펙트럼 해석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겁니다. 즉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유기분자는 여러 가지 작용기들 혹은 뭐 화학 결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탄소를 기준으로 산소가 붙어 있느냐 질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용기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 혹은 뭐 그 각각의 또 다른 원소들이 붙어서 그 탄소랑 어떤 작용기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혹은 그 유기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합이나 작용기들이 이 IR 스펙트럼에서는 대략 요 웨이브 넘버, 요 각각의 웨이브 넘버들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표에 그려놓은 이 이미지들을 사실은 싹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12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외우시는데, 이때 이 외울 때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죠. 원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살펴볼 영역은 바로 파수 1500에서 400 사이입니다. 자, 1500에서 400 사이라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브 넘버 1500에서 400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을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지금 그 교재에는 뭐라고 써 두었냐면요, 바로 지문 영역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원래 말로는 fingerprint region이에요. 자, 그럼 이 fingerprint region, 이게 이제 뭐냐? 이겁니다. 여러 단일 결합. 자, 유기화학에서는 뭐 여러 원소들 사이에 단일 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뭐 탄소 탄소건, 탄소 질소건, 탄소 산소건. 특히나 이주기 원소끼리 이렇게 단일 결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여러 단일 결합들의 밴딩,
밴딩 기억하세요? 뭐가 바뀌는 거죠? 그 화학결합의 결합각이 바뀌는 걸 밴딩이라고 했죠. 바로 밴딩 and stretching. 자, 스트레칭은 또 뭐가 스트레칭이라고 했어요? 바로 원자 사이에 결합 길이가 변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스트레칭 이 모드가 동시에 섞여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밴딩과 스트레칭이 막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영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1500에서 40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자, 탄소, 산소, 탄소, 질소, 탄소, 탄소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그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 그게 딱 변하는 것만 살펴보자면 그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그 스트레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00에서 900까지가 요들 사이에 스트레칭이지만 실제로 이런 단위가 분자 안에 들어있을 때 스트레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밴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밴딩이 얘랑 섞여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 영역이 스트레칭이긴 하긴 하지만은 밴딩이랑 섞여 나타나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 핑거프린트 리전은 진짜로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자가 이 IR 스펙트럼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 전문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외과 의사 선생님은 실제 수술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과 선생님들은 진단을 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방사선과나 뭐 이런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검사를 주로 하시는 거죠.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즉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유기화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자나 구조를 합성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중거고, 이 IR 전문가들은 뭐냐면 남이 해놓은 어떤 분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픽들이 있죠. 그 픽들의 의미를 살피는 게 IR 스펙트럼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웬만한 그 유기화학 교수를 하더라도요, 이 1500에서 400에서 나타나는 핑거프린트 리전의 복잡한 패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IR만을 전공하고 그것만을 위한 논문을 쓰는 사람들만 이 영역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잔뜩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은 이 1300에서 900이 이 단일 결합들의 길이 변화인 스트레칭과 관련된 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얘네들을 실제로 분석하거나 의미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 1500에서 500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 영역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걸 알아두라고 요 지문 영역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지문 영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분자의 고유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스트레칭하고 밴딩이 섞여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 분자의 진짜 고유한 성격인 거죠. 바로 분자의 구조적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그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IR이잖아요. 그럼 전에 배웠던 게 바로 매스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게 NMR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수준에선 이거예요. 매스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얕은 수준으로 배우고요. IR도 얕은 수준으로 배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NMR도 얕은 수준으로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S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 약간, 이 IR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약간, 그 다음에 NMR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약간,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완전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를 완전히 깊게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MS나 혹은 그 NMR 데이터가 없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IR 스펙트럼 하나로 그 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스도 마찬가지고요. NMR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스 전문가는 매스만으로 분자를 완벽하게 분석해요. 그 다음에 NMR 전문가는 NMR만으로 분자를 완벽하게 분석해요. 근데 그 수준까지 되려면 훈련이 한 10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떤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 과정에서는 그 각 분야를 약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핑거프린트 영역은 10년 이상의 수련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인지라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실 그 분자의 모든 어떤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유한 성격, 영어로 뭐라고 해요? intrinsic property라고 하죠. 그래서 고유한 성격이라는 것은 그 성격을 알면 역으로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성격들을 고유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문이라는 것도 뭐예요? 어디 지문 꾹 찍혀서 지문 분석하면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영역이 그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을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자를 주고 픽이 와글와글 나왔을 때 지문 영역에 나타나는 픽들을 분석해라. 그건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학교 교사도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낼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낼 수는 없고 다만 이 1500에서 400이 지문 영역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술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영역은 바로 (4000에서 1500) 웨이브 넘버 영역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이 4000에서 1500 웨이브 넘버는 보시다시피 결합의 스트레칭, 모드만 나타납니다. 자, 아까 1500에서 400의 지문 영역에서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스트레칭과 밴딩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영역 때에서는 어떻게 된다? 스트레칭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밴딩과 스트레칭 관련해서 그 앞에서 기초적인 말씀을 하나 드렸었는데, 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밴딩하고 스트레칭 중 어디가 더 고에너지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트레칭이, 이것이 더 고에너지라고 했죠. 누구에 비해서? 밴딩에 비해서. 그러니까 팥으로 치자면 여기가 저에너지, 여기가 고에너지니까 고에너지 영역 쪽으로 갈수록 밴딩은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칭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정 결합의 스트레칭 모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시는 요 세 개입니다. 자,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예시들은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680에서 1750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픽이 CO 픽이다. 카보닐 픽이요. 그 다음에 3400에서 3650, 이건 아까 예시를 봤었죠. 보통 3300에서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알콜 OH 픽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앞에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의 진동픽은 1640, 1680 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IR과 관련된 스펙트럼을 자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진단 같은 걸 배울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사진 찍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아이고 그냥 뭐 시커먼 거는 뭐 살이고 뭐 허연 거는 뼈 같다.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뭐 뼈 그림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그 허옇고 검은 그 명암에서 그냥 약간의 실금, 뭐가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찍힌 거야, 아니면 이거 뭐 그냥 먼지야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준이 되려면 뭐냐면은 수련 과정에서 그런 식의 엑스레이 진단 어떤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야 거기에서 다른 것하고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IR 스펙트럼 그림을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실제로 이 웨이브 영역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작용기가 여기서, 요 작용기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요 수치를 우선 당장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4000에서 1500 웨이브 넘버는 분잔의 특정 작용기, 그것의 존재를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 그래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에 표 12-1이 있을 거예요. 으아, 궁극은 이걸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 선생이 뭐 암기를 뭐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보통의 그 교수나 선생들은 이거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식을 줘요. 그냥 전혀 안 주고 외우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아예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한 프린트해서 시험 칠 때 줘요. 그냥 보고 해라. 왜? 보고해도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하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안 주고 외우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표 주고 문제 풀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별의별 것까지 다 시험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 12-1에 나오는 중요한 정보는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 12-1을 생으로 외우긴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나 혹은 교사가 수업하는 내용 중 언급하고 있는 픽들 있죠. 나도 언급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것 중 요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핑거프린트 영역은 밴딩하고 스트레칭이 섞여서 나온다. 대빵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데 고에너지 영역인 1500 이상에서는 뭐만 나온다? 스트레칭만 나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저에너지, 고에너지. 뭔가 경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바로 결합력과 그 흡수하는 그 IR 진동 그 IR 진동과 관련된 진동수 혹은 웨이브 넘버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리 시간에 요 진동하면 사실은 뭘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용수철을 빼먹을 수가 없죠. 용수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바로 용수철 진동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죠. 그래서 뭐 용수철에 대해서 그 픽스 로우를 적용해서 그 미분방 정식을 풀면 나오는 진동수 표현입니다. 이때 이 각각의 항들의 의미는 뭡니까? 뭐 2파이분의 1은 뭐 상수니까 됐고요. 그다음 K하고 M 이건 각각 뭐냐면 바로 K는 용수철 상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M은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하고 질량으로부터 그 용수철에 보시다시피 그 진동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 구체적인 증명 과정은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니까 됐고요. 그럼 이걸 화학 결합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K가 물리 시간에는 뭐예요? 용수철 상수겠지만 바로 화학에서는 이게 바로 화학 결합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질량, 이게 바로 화학 결합에서는 원자량이 되는 거죠. 혹은 그 원자량들을 통한 환산 질량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을 기준으로 질량 중심이 양쪽에 다 있을 경우에 그 질량이 동시에 진동할 경우 질량을 하나로만 표현하지 못하죠. 바로 환산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화학 결합의 양쪽에 붙어 있는 원자들의 환산 질량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환산 질량이고 원자량과 어떤 뭐 질량의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화학 결합력이 보시다시피 강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진동수가 커지구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그 원자량 혹은 그 원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환산 질량이 작을수록 저 진동수가 커지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바로 흡수하는 IR의 웨이브 넘버, 자,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광량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량자 하나의 에너지가 hν, 람다분의 hc, hcν 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진동수가 바로 이 진동수인 거예요. 즉 IR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그 화학결합의 진동수 혹은 용수철의 진동수가 같게 되면 그 화학결합이 이 비대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화학결합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비대에너지의 진동수와 같을 때 흡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진동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수, 웨이브 넘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진동수하고 웨이브 넘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진동수는 보시다시피 파수에다가 빛의 속력을 곱한 거랑 같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 지으면 결국 뭐예요? 파수하고 웨이브 넘버가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수 대신에 어떤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 파수를 이런 수식으로 빛의 속력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파수가 2파이 c분의 1의 루트 k 오버 m.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 IR 흡수 피겟의 파수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런 관계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용수철 역학을 이 IR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내용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연결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화학결합력이 커지면 보시다시피 진동수가 커진다고 했죠. 그럼 잘 보세요.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어떻게 돼요? 화학결합력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커집니까? 당연히 더 약해집니까? 얘네들만 딱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1이 갈수록 바로 화학결합력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중결합이 될수록 당연히 화학결합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그것에 관련되는 이 IR 흡수픽의 웨이브 넘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얘네들 한번 보실까요? 얘네들은 단일결합이죠. 단일결합인데 오히려 삼중결합보다 IR 흡수픽이 훨씬 더 보시다시피 웨이브 넘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고에너지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 두 번째입니다. 진동수는 용수철 상수가 커질 뿐 아니라 질량이 작아져도 여기 있는 진동수 혹은 웨이브 넘버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얘들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수소가 붙어 있죠. 자, 수소는 어떤 특징을 갖는 원자예요? 바로 유기분자에서 질량이 가장 작은. 그래서 어떤 원소랑 결합했을 때 환산 질량이 역시나 가장 작은 작용기들이 바로 수소와 관련된 작용기들일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NH, OH, CH가 이런 식의 4000 웨이브 넘버 쪽으로의 아주 큰 파수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얘네들의 환산 질량이 아주 작아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걔를 이제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은 바로 K 용수철 상수죠. 단일결합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다중결합들에 비해서 결합력이 더 클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 상수 혹은 화학결합력이 작아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질량 혹은 환산 질량이 작아서 보시다시피 흡수 파장, 흡수 진동수 혹은 이 웨이브 넘버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결합력은 작지만 환산 질량 혹은 질량이 작아서 파수 혹은 진동수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림 12-1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지웁니다.
자, 앞서까지 IR 스펙트럼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살펴볼 게 교재에 있는 그림 22-20의 A번입니다. 자, 이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탄소 6개로 되어 있는 알케인 화합물 헥세인입니다. 자, 그럼 헥세인 화합물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IR 흡수픽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보면 흡수 투과율이고요. 위에서부터 내려봐야 흡수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1500 어떤 의미입니까? 1500에서 500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서까지는 무시. 아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핑거프린터 영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500에서 500 사이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살피면 되냐면 바로 1500에서 여기에 있는 4000 요 웨이브 넘버 요 사이만 살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 특징적인 건 거의 없고요. 바로 이 3000 조금 안 되는 근처에서 뭐가 좀 강하게 나타난 이 픽이 있죠. 이게 누구 픽이냐면요, 바로 탄소 수소 진동이에요. 뭐 당연히 진동은 진동이고요. 그 진동 중에서 스트레칭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헥세인이거든요. 그럼 헥세인에는 탄소 수소 결합이 많아요, 적어요? 헥세인은 탄소 수소 결합이 드립다 많죠. 보시다시피 탄소 수소 결합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엄청 많아요. 즉 여기서 흡수되는 탄소 수소 결합의 그 흡수픽은 여기서 나타나는 건지 여기서 나타나는 건지 여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 수소 스트레칭 픽인 것은 알지만 이게 헥세인인지 헵테인인지 뭐 가지가 달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알케인이잖아요. 이 알케인은 보시다시피 탄소 수소 결합 외에는,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있냐면 탄소 단일 결합도 있죠. 근데 탄소 단일 결합은 어떻게 돼? 요 1300에서 900 사이에서
탄소 단일결합의 스트레칭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른 밴딩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분석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단일결합에 대한 스트레칭은 핑거프린트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탄소 수소 결합만 수소의 환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고에너지 영역에서 흡수픽이 나타나지만, 알케인은 보시다시피 탄소 수소 결합이 천지백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얘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알케인은 특정 작용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IR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단순 알케인만 놓고 보시다시피 이 IR 측정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A번 그림입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요 문제입니다. 바로 1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바로 헥스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냥 헥세인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역시나 1500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500. 요 영역은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핑거프린트 영역이죠. 그래서 어디? 바로 1500에서부터 4000 요 사이 여기를 살펴보시는데 저기 특징적 픽 있죠? 자, 요 부분 요거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죠. 바로 요 근처가 3000인데 이거 뭐예요? 바로 알케인에서 나타나는 탄소, 수소, 단일결합 흡수픽이 된다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원핵신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가 단일결합하고 있는 알케인 픽들이 충분히 화학결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에서 500은 뭐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3000 나와 있는 건 항상 나타나는 알케인 CH픽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맨날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개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 그리고 요 놈. 이 두 개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써뒀고, 지금 숫자를 지금 써뒀죠. 3100 웨이브 넘버하고 1660 웨이브 넘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쪽은 탄소 이중결합. 여기서의 진동픽이 바로 166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납니다. 자, 탄소 이중결합은 결합력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단일결합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 단일결합보다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 넘버에서 이 탄소 이중결합의 진동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3100 얘는 누구냐면요. 바로 자,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 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있죠. 요거. 요 진동과 관련된 흡수픽이 바로 3100에서 나타납니다. 자, 1660은 바로 요 탄소 이중결합의 진동픽이 그 스트레칭 픽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있는 3100은 탄소 이중결합이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탄소가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바로 sp2 혼성일 거잖아요. 그 sp2 혼성에 붙어 있는 수소의 결합 진동 파수가 3100에서 나타납니다. 이 3100과 1660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의 알케인하고 지금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만 들어갔어도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B번 그림에서는 이것을 인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지웁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삼중결합이 있는 핵사인입니다. 역시나 어디는 무시하시고요. 1500에서 400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핑거프린트 영역, 바로 지문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이제 어디만 살펴보면 되느냐? 1500에서 4000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3000 조금 안 되는 데서 항상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알케인과 관련된 탄소 수소 픽이 무조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삼중결합이 있는 핵사인이지만 요거 빼면 그냥 다 알케인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탄소 수소 탄소 다 붙어 있고, 그 탄소 수소와 관련된 진동 픽은 이 3000 혹은 2900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유기분자에서는 무조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유기분자 중에 탄소 단일 결합에 수소가 결합하지 않은 유기분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벤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탄소 단일 결합 사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수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기분자에서는 항상 이게 나타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때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두 개가 바로 요 영역대하고 요 영역대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서클링을 했기 때문에 2100, 3300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누구냐? 바로 탄소 삼중결합의 진동 스트레칭 파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2100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 때문에 중요해요. 자, 보시다시피 탄소 삼중결합이면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바로 sp 혼성 오비탈이죠. 바로 sp 혼성 탄소 삼중결합이, 자, 그 진동 흡수 파장이 진동 속은 파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2100에서 2250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2100에서 보통 225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영역대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흡수픽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묘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1500 이상에서 스트레칭이 나타나는데, 유기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결합 혹은 여러 가지 작용기들의 스트레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도 뭐 여기 꼭 지금은 탄소 사슬밖에 안 그렸지만 뭐 질소가 있을 수도 있고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카보닐 작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알코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2100에서 2250 사이에서는 오직 탄소 삼중결합 흡수픽만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중간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 영역대에서 뭔가 뾰족 나타나면 이 분자는 무조건 삼중결합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3300은 뭐겠어요? 바로 탄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sp 혼성 탄소에 대해서 거기 붙어 있는 슈쇼, 그것의 진동픽입니다. 여기는 삼중결합 자체의 진동픽이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의 진동픽이 3300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100과 3300이 동시에 나타나면 삼중결합이 말단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100만 나타났는데 3300 이게 없다.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삼중결합이 내부에 있고
삼중결합의 수소가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세트로 있으면 삼중결합이 말단 삼중결합이고, 이 중에서 얘는 없고 얘만 있으면 삼중결합이 내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적인 IR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